안녕하십니까,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가요의 첫 번째 작품 구지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지가, 동영상 아래쪽에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고요. 이 구지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 구지가가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의 다음 장을 보시면 구지가 바로 다음 장, 구지가 관련 자료 해가지고서 따로 항목을 만들어 뒀어요. 가락국 건국설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락국 건국설화 해서 찾으셨죠? 보겠습니다. 천지가 개벽한 후로 이곳 가락국에는 아직 나라 이름이란 게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아니라 그 부족 형태, 그러니까 부족 국가 형태죠.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군신, 즉 나라가 없으니까 임금과 신하의 칭호도 없었다. 이럴 때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해가지고 그 간자 돌림, 그게 말입니다, 징기스칸의 경우에도 보이듯이 아마도 그쪽 계통에서 우두머리를 지칭할 때 쓰는 호칭 같아요. 신라에서도 왜 마립간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 아도간서부터 신기간 등 구간이 있었다. 즉 9개의 부족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들 추장들이, 말 그대로 추장이야, 백성들을 통솔했으니 모두 100호로서 7만 5천 명이었다. 헐, 그럼 한 호당 얼마가 사는 거야? 100호가 7만 5천 명이면 750명씩. 그럼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가정이라기보다는 거의 패밀리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간 7만 5천 명이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산과 들에 모여서 살았으며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었다. 농경 생활이었다 이거지. 그러다가 이제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 3월, 아이고 개욕이래. 아이고 참.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라는 산봉우리 위에서, 구지봉, 무엇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래서 중서, 여기서 중서는 여러 무리들, 사람들, 무리들이 200~300명이 여기에 모였는데 사람의 소리 같기는 하지만 그 모양을 숨기고 소리만 내서 말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구간등이 말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또 말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뭐 신이 어디로 내려왔는지, 자기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는지, 하여간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구지입니다. 또 말했다. 하늘이 나에게 명해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왔구만. 그쵸? 그러니까 내가 도착지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을 받고 싶었다, 이런 거겠죠? 그게요. 나에게 명해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으므로 일부러 여기에 내려온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에서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되. 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되 밑줄 쳐주시고요. 왜요? 노동요의 성격을 보여주잖아.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쵸? 그래서 밑에다 적어주세요. 조그맣게. 노동요의 성격. 네. 노래를 부르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구지가 4줄짜리 하고, 뛰면서 춤을 추어라. 뛰면서 춤을 추어라. 밑줄. 이건 뭡니까? 집단 무용. 즉 춤추면서 노래를 한다는 거야. 그쵸? 네, 춤추는 노래란 말이죠. 댄스곡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뛰면서 춤을 추어라. 집단 무효의 성격 적어주시고,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간들은 이 말을 조차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얼마 안 되어서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여기서 자줏빛 줄이라고 했을 때 로프 같은 게 내려온 게 아니고 광선이 쫙 내려왔다 이거죠. 레이, 엑스레이 할 때 그 레이 쫙 네. 하늘에 드리워져 땅에 닿고 있었다. 줄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합이 쌓여 있으므로, 금으로 만든 상자가 있었대요.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이 6개가 있었다. 자, 황금알. 우리 주몽신화에서도 알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황금알이 나옵니다. 혁것의 신화에서도 알이 있지요. 요 알은요, 태양숭배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알이 6개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하여 함께 백배하였다. 100번 전하였다 이거죠. 얼마 있다가 다시 쌓아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탑 위에 놓아두고 여러 사람은 각기 흩어졌다. 이런지 12시간이 지나 그 이튿날 아침에 여러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합을 여니 6알은 화해서 변해서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데 용모가 매우 훤칠했다. 이들을 평상 위에 앉히어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하리하면서 극진히 공경했다. 이들은 나날이 자라서 10여일을 지나니 키는 9척으로 은나라 천을과 같고, 자, 9척.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척 단위와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척, 1척이 30.3cm인데 그 9척이면 270cm, 2m 70cm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렇죠? 그래서 요때는 아마 척이 좀 짧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9척으로 은나라 천을과 같고 얼굴은 용과 같은 것이 한나라 고조와 같다. 눈썹이 팔자로 채색이 나는 것은 당나라 고조와 같고 해가지고서는 벌써 중국의 여러 유명한 왕들의 그 어떤 생김새를 갖다가 막 따가지고 조합을 몽타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 그는 임시로 대궐을 세우게 하고 거처하면서 다만 질박하고 검소하니 집에 이은 이영을 자르지 않고 흙으로 쌓은 계단은 겨우 3척이었다 해가지고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지가 관련 자료 가락국 건국 신화가 마련이 되고, 네, 신화라기보다는 신화? 설화. 어쨌든 좋습니다. 설화, 신화죠. 삼국유사 권투 가락국기 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럼 노래 본문을 한번 보아나가도록 합시다. 자, 앞쪽으로 돌아와서 작품 해제를 한번 볼게요. 구지가. 작자는 당연히 미상이겠고요. 그쵸? 연대는 가락국 건국시에 우리 조금 아까 봤습니다. 명칭은 영신가. 영자는 맞이할 영자예요. 신을 맞이하는 노래라는 거지. 영신군가. 자, 영은 맞이한다. 신령스러운 임금을 맞이한다. 요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가락국가라고도 한다. 형태는 4줄짜리야. 이두표기가 포함된, 조금 이따가 공부할 겁니다. 이두표기가 포함된 한시 형태. 한역가다 이거지. 네. 그 다음 사언. 사언이라는 말은요, 한 줄에 한자 원문이 4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구체, 사구는 4줄짜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언 해가지고 위쪽으로 화살표를 쫙 뽑은 다음에 사언 위쪽으로 4글자. 매행이죠. 매행 4글자. 네. 그 다음에 사구 하면 4줄. 사행. 사행이라고 하죠. 네. 사행.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삽입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역사책을 서술해 나가는 과정 중에 삽입이 되어 있다. 요 말이죠. 그 다음 노동요. 그래. 서사시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그래.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게 그 서사적인 내용이 거의 신화급이었습니다. 그치요? 성격은 제의적이고 그 다음 주술적이고 집단적이다 했는데, 여기 주술적 집단적, 여기 밑줄 그어놨죠. 바로 요 2개의 성격 때문에 창작 연대는 좀 뒤에 처지지만 다른 고대 가요들보다도 아마도 오래전의 형태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요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주술적이고 집단적이다. 그래서 주술적이라는 것은 저거예요. 초자연적 존재에게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 그걸 주술이라고 하지요.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다브라. 그쵸? 이건. 예. 그 다음 표현, 주술적 표현이 있고 명령어법이 있습니다. 오, 명령. 그래요. 직설적인 표현이 드러나고요. 주제는 신왕의 출현을 기원하는 노래. 내려와 주세요, 내려와 주세요, 이건데요. 근데 명령은 뭘까? 봅시다. 우리나라 최고의 무격가다. 여기서 무격가 했을 때 그 무는 무속할 때의 그 무입니다. 춤출 무자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주술가이기도 하고요. 집단 무효. 여기서 이제 무자가 춤출 무자예요. 무용할 때. 집단 무효, 노동요. 하여간에 최초야. 예. 그 다음 참고 신라, 해가 이게 뒤에 참고자료 아까 그 가락국, 건국, 설화 바로 아래쪽에 보면 그 통일신라 때 뭡니까? 수로부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래입니다. 그것도 거기 같이 실려 있어요. 이제 보십시다. 신라 해가사에도 이와 유사한 가사가 들어있다. 출전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본문 들어가 있지요. 왼쪽이 이제 한역된 원문이고요. 그거를 현대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번역한 거 아닙니다. 여러 교과서 저자들이 이렇게 번역들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학생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고등학생 때.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맨 처음에 구하 이랬습니다. 여기서 구자는 거북 구자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요게 우리 고전 문법을 조금 아는 학생들 같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이게 높임 혹격조사 하거든요. 뭐뭐 이시여 이렇게 불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번역을 하면 거북 이시여, 거북 이시여 또는 거북을 토템으로 믿고 있는 신이라, 그 토템의 대상 신이라고 한다면 신이시여, 신이시여 또는 거북신이시여, 거북신이시여 이렇게 분명히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문 둘째치고 그 옆에 보면 현대국어 해석 거북아 이래놨거든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거북이시여, 거북이시여, 거북신이시여, 거북신이시여 또는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이지. 자, 어쨌든 자, 거북 밑줄 쳐놓고 동그라미 기역 붙여놨네요. 자, 이 거북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령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적어보세요. 신령스러운 존재. 신령스러운 존재. 신입니다. 말 그대로 신. 그 다음 두 번째. 요 거북은요 전통적으로 우리 십장생 중에 하나죠. 사실 이 십장생은 이 작품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하여간에 거북이 그렇게 십장생으로 취급을 할 만큼 신령스러운 동물, 특별한 동물로 여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임 혹격조사다. 그런데 이 높임 혹격조사 하를 적는데 어찌 하자를 써놨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두식 표현이거든. 소리를 따서 기록해 놓은 것. 그쵸? 뜻이야 어쨌든 간에 같은 소리의 한자를 써가지고 우리 조사, 높임 혹격 조사를 표현했다. 그래서 이게 이두식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높임 혹격 놓고 이두식 표기 적어주시고요. 네. 다음 거부가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된 거죠. 수기 현야하라. 수 머리 숫자입니다. 이게 기현 나타낼 현자죠. 그럼 머리를 나타내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수로왕. 수로왕 할 때 숫자가 머리 숫자고 로자가 드러낼 로자거든요. 탄로나다 할 때 그 로자. 물론 이슬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슬 할 때 학생들이 잘 모르겠구나. 참이슬 할 때 진로 그러잖아. 그지? 참 진짜 쓰고 이슬로자 쓰고 이슬로이기도 하면서 드러낼 로로 읽거든요. 그래서 수로왕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보여주는 게 수기, 현야 이 둘째 줄이 됩니다. 그 다음 머리를 내어라 했을 때 이 머리는 바로 뭐야?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머리 밑에다 생명의 근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두머리가 되는 거지. 우두머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 머리를 내어라. 즉 우두머리를 내려주십시오. 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왜? 아홉 부족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 명예 못 죽겠습니다. 이거 우리 좀 제대로 사는 것답게 좀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요. 논리가. 그치? 그래서 요 두 줄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두 줄 묶어가지고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의 강림 기원.
위에 두 줄. 신이시여 신이시여 머리를 내어라. 우두머리를 내려주세요. 생명을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어쨌든 왕을 기원한다는 것, 왕이 내려오기를 기원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음. 그런데 그 뒤에가 웃겨. 약불현야하면 만약 드러내지 않으면, 내놓지 않으면 번작이 끼게 아니라 이 작자가 지질작자입니다. 지질작자예요. 끽! 먹을 끽자입니다. 지져 먹으리. 이런 얘기거든요. 잡아서 구워서 먹으리. 그런데 말이야, 구워서 먹는다면 이거 위협이잖아. 어떻게 신을 위협하지? 그래서 처음부터 거부가라고 번역을 해놨었던 건가? 그치? 좀 아부는 안 맞지만 신에게 위협을 한다? 자, 밑에다가 위협 적어주시고, 이렇게 신을 위협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만큼 모한,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절박하다는 거. 당신이 우두머리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진짜 다 죽겠어요. 우리 다 죽으면 생각해봐. 토테미즘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을 모셔주는, 섬겨주는 인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존재 못하죠. 즉 우리가 다 없어지면 당신 제삿밥도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우리 살려내라고. 당신 계속 신으로서 추앙받고 싶으면 말이지. 요런 얘기란 말이지요. 그래서 요 마지막 두 줄은 소망 성취를 위한 주술 위협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 성취를 위한 주술 위협. 이야,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처음에는 단순 기원으로 갔다. 여기선 단순 기원이야, 그지? 근데 이쪽으로는 위협으로 가면서 점점 뭐가 돼버렸어요? 점층적으로 어떤 뭐랄까 소망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쵸? 점층적 강조.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 예, 점층적 강조로 볼 수가 있다. 단순 기원에서 위협으로, 그쵸? 주술 위협으로 말이야.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구지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연습 문제, 예제들을 갖다가 한번 실어봤는데요. 보십시다. 이런 것들 잘 풀어야, 잘 골라내야 이제 공부 좀 했네 소리 좀 듣는 겁니다. 보세요. 이 노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그래요. 정답이 4개나 된대요. 주술적인 성격을 지닌 집단 무효다. 요건 맞죠. 먼 게 아니라 최초의 정형시가다. 이건 알 수 없어요. 향가 이전에 고대가요와 향가는요, 정형시다 느낌은 드는데 우리 원문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말 원문 한역된 시고 향찰 문자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말을 100% 그대로 반영한 표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정형시다 자유시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정형시가다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거리가 먼 거 2번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 원시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는 거 맞고, 원시 토테미즘 사상의 표현이라도 맞고, 요구와 위협의 구조 중요하죠. 단순 구조 직서적 표현을 보인다. 직설적이라는 말입니다. 직서적. 비유에 의한, 비유는 없었죠. 그래서 요건 안 되고요. 7번 하나 체크. 그 다음 왕의 강림을 원하고 있다. 되고요. 상실과 체념이 어딨어 여기.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9번도 하나 체크. 가락국 건국 신화에 삽입된 노래다 맞고, 주술성을 가진 노동요도 맞고, 왕의 강림과 관련된 배경설화가 전해지는 것도 맞고, 명령어법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도 맞고, 다 맞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현존하는 문학작품 중 가장 오래된, 이게 서정시가 아닙니다. 서정시가는 아니에요. 정서를 노래한 것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서사시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14번 하나 체크.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몇 번이야? 7번, 그 다음
9번, 14번 이렇게 체크가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노래의 시상전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사건의 순차적인 발전, 말이 안 되고요. 주체의 소망을 점층적으로 표현, 요건 되지. 다음 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 3번 문제, 이 노래와 다음 전래동요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문제 옆에 3번 문제 번호 옆에 서술형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이거 간단하게 서술형 문제로 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모래판에서 이 노래 부르면서 모래장난을 하곤 했었는데, 흙장난을 하곤 했었는데, 봅시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하는 거. 그래요. 두꺼봐 두꺼봐 물길로 오너라 너희 집 지어줄게. 두꺼봐 두꺼봐 너희 집에 불났다 쇠스랑 가지고 똘레똘레 오너라. 근데 헌집 줄게 새집 따오까지는 불러봤는데 그 뒤로는 부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하여간 전해지는 게 이렇게 전해지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명령어법은 공통적이죠. 그 다음 동물이 출연한다는 것도 공통적이고. 근데 위협적인 내용은 아니네. 그치? 지금 보기상자에는 위협이 없잖아. 너희 집에 불났다? 아, 이 불났다라고 알려주는 건 이건 정보 전달이지. 그지? 그 다음 원하는 바를 빌고 있다. 그래, 새집 따오. 소망 성취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좋구요. 그래요. 3번이 일단 답은 답인데 나머지 네 가지 명령어법, 동물 출연, 원하는 바를 빌고 있다, 소망 성취의 욕구 반영.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더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자, 동그라미 5번까지 갔지. 동그라미 6번 해가지고 추가로 좀 더 적어보세요. 동그라미 6번 일단 구비전승됨 요거 하나 적어주시고, 6번 동그라미 구비전승됨.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해서 하나 더 적어봅시다. 뭐가 있느냐? 외우기 쉬운 단순한 가사. 이렇게 적어보세요. 외우기 쉬운 단순한 가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대상을 부르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하고 있다는 것. 취하고 있다는 것. 그래. 대상을 부르고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적어둡시다. 그 다음에 또 서술형으로 응용 가능한 기역과 니은의 함축적 의미를 간단히 쓰시오 했습니다. 이거 뭐 아까 다 적었잖아. 기역은 뭐였지? 거북이. 신령스러운 존재. 십장생의 하나. 그 다음 니은, 머리는 생명의 군원. 우두머리. 이거 다 적었고요. 그죠? 요게 두 개가 기역이고 요거가 니은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끝난 거 아니에요. 좀 더 있습니다. 구지가 관련 자료 아까 건국신화, 가락국 건국신화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해가라고 하는 것. 네. 신라 때 그 벼슬아친 순정공, 뭐 김모씨겠죠. 그때 그 당시엔 뭐 다 김치판이었으니까. 하여간 순정공이 강릉 쪽으로 이제 그 부임을 받아가지고 동해안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바닷가에 임해가지고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닷가 정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다에서 이 부인을, 수로 부인을 확 물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때 그 수로 부인이 그 이전부터 미인으로 소문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인, 부인을 갖다가 빼앗겨버린 순정공이 대책이 없어가지고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웬 놓친 데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바닷가 뚝을 긴 막대기로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면 아마 돌려보내줄 겁니다 해가지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노래는 불러봅시다 해가지고서는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그랬더니 용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뱉어놓고 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밑에 보세요. 근데 가사가 거의 비슷해. 구호구호 출수로 하라. 즉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용왕을 거북이로 생각을 했어. 근데 거북이가 뭐 쬐끄만 거북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북이인 것 같아. 거의 신으로 모시려고 말이죠. 근데 그 거북이가 굉장히 또 오래 살잖아요. 그쵸?
인터넷에 떠도는 그 사진 하나를 보면 1800 몇 년대 찍힌 거북이가 지금까지도 살아가지고서는 그 동네를 어슬렁거린다는. 근데 거북이가 똑같이 생겼어, 진짜로. 자, 여하간 그런 사진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요.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수로왕은 머리 숫자에 드러낼 로자를 썼지만 이 수로 부인은 물 숫자에 길로자를 썼어요. 발음은 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출수로 하라. 약인 노략질에 갔다 이런 얘기죠. 두녀 죄 하긋고 남의 안에 빼앗아간 죄 크고 크도다. 여약 폐역 불출원이면 네가 만약 우리 뜻을 거슬러서 바치지 않으면 인망포략 번지끼기라. 그래요. 그물로 잡아내서 구워 먹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위협 주술은 우리가 더 통한다 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든 혼잣말을 하든 사람의 말에는 뭔가 힘이 담겨 있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어떤 힘이 담겨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대인의 사고방식이죠. 언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한 사람이 떠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입이 더 파워가 생기겠죠.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노래를 보면요. 그리고 구지가 계열의 노래가 지금 후대까지 변형되어서 불려지는 이유를 보면 바로 소원을 이루는 그런 주술성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요런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구지가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대가요 작품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